다음 거 넘겨보니까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단값 계산인데 평균 변화율 식변형이고 이거 그냥 그러니까 공식처럼 외우지 않기를 바래. 알겠지? 그러니까 공식처럼 외우지 않기를 바라고 그냥 어떤 느낌이 사실 맞냐면 그냥 계산 과정을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써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위에 1, 2, 3번은 사실 껍데기에 좀 불과하니까 밑에 그냥 바로 예제로 넘어갈게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원칙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하는 거 봐. 원래 극한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 h가 0으로 갈 때 자 f에 자 a 플러스 h 마이너스 자 fa 그 다음에 자 h 자 이게 지금 그 미분계수잖아요. 그죠? f 프라임 a인데 원칙은 뭐냐면 너네들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계산 어떻게 하냐면 이제 꼴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부정형에 맞는 계산법을 따라갔다 약간 이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얘도 그냥 0분의 0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도 부정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얘도 0분의 0꼴이라서 부정형인 건데 그럼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지 맞냐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 모양을 좀 맞추는 작업이 필요해. 알겠지? 그래서 어디를 맞춰야 되냐면 여기 들어가는 이 모양하고 여기 들어가는 이 시계 모양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평균 변화율이에요. 내용 이해되지? 다시 실제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치? 평균 변화율의 모양이 맞춰지려면 이 빨간색 부분에 동그라미 여기 들어가야 되는 시계 모양이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자 이해를 좀 해볼게. 자 1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 계산 어떻게 하는지. 자 다음에 극한식을 갖다 찾아라 라는 건데 자 h 0으로 가고 있고 지금 식은 위에가 2 플러스 3h 이렇게 들어가고 빼기 f 자 이거에 극한값을 갖다 찾으세요 예요. 다시 봐봐. 일단 첫 번째 나는 얘를 평균 변화율 모양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적절하게 식변형인데 자 여기 비워요. 오른쪽으로 밀어. 됐지? 오른쪽으로 밀어.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왼쪽에 네모 박스 안쪽을 평균 변화율 모양으로 만들 거야. 그럼 뭘 갖다 집어넣어야 돼? 3H 넣어야 돼. 왜 3H 넣어야 돼? 실제로는 2 플러스 3H 빼기 2가 있어야 평균 변화율인데 얘는 항상 지워지잖아. 그러니까 여기 모양이 맞춰져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그래야지 평균 변화율 모양이 됩니다. 됐죠? 이 작업이 필요해. 근데 너가 지금 뭐 한 거지? 3H 곱했으니까 상쇄. 이렇게 상쇄하는 거야. 됐지? 모양 이렇게 맞춥니다. 그러면 각각의 극한이 수렴합니다. 얘 수렴. 얘도 수렴. 맞지? 밑에 거는 뭐의 수렴이에요? 앞에 거는 F 프라임의 2로 수렴. 미분계수로 수렴.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날리고 2분의 3으로 수렴. 됐지? 너무 쉽다. 그치? 이렇게 하는 거. 너네들 이렇게 할 줄 알는데 모양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변화율 이제 위주로 해석을 하시는 거고 평균 변화율 모양으로 맞춘다는 것의 의미 자체가 이쪽에 들어가는 시계 모양하고 그 분모의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 그럼 평균 변화율 모양으로 맞춰져요. 알아서. 괜찮을까? 이 계산법이야. 알겠지? 자, 두 번째 거 들어갈게. 자, 두 번째 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소개하겠고 프린트에 적어준 방식이 원래 방식인데 빠르게 가는 방법도 있어. 그것도 이제 같이 해볼게요. 2번은 그 더하고 빼고 상쇄예요. 더하고 빼고 상쇄 시킨 이제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극한식 보시면 자 2-3h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f에 자 2 플러스 h 이렇게 돼 있죠. 식이 살짝 복잡한데 이제 괜찮아. 이거 할만해요. 일단 정석적인 방법부터 먼저 이제 하시면 정석적인 방법은 그 위쪽에 이걸 갖다 그냥 이용하는 건데 계산이 좀 복잡할 수 있어. 왜냐하면 두 개로 이제 항을 쪼개야 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이 식을요 식변형만 볼게. 리미트 어차피 취해지는 건 똑같고 안쪽에 여기부터 여기 있죠. 여기부터 리미트 안쪽에 이 식만 변형할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너가 저 미분계수 식으로 만들려면 평균 변화율 모양이 필요한데 여기도 2고 여기도 2야. 그치? 그럼 뒤쪽에 F2가 들어있었으면 좋겠어 이거. 그러니까 적절하게 어떻게 쪼개냐면 앞에다가는 이제 빼기 F2를 해요. 그리고 뒤쪽에다가는 플러스 F2를 할 건데 어차피 마이너스로 묶이면서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는 거야. 빼기에 F2로 바뀌는 거야. 됐지? 상쇄. 됐습니까? 더하고 뺀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원래 뭐 있었죠? 원래 H 있었지.
그 다음에 원래 H 있었지. 항 두 개로 쪼갠 거예요. 됐죠? 자, 해보자. 어떻게 한다고? 얘랑 밑에 거랑 상수 맞춰야 돼.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빠르게 하는 방법이 이제 간다. 이렇게 가지? 이렇게. 됐어? 두 번째. 자, 앞으로 갈게. 뭐 필요하죠? 여긴 끝. 여긴 끝. 됐지? 그 상태에서 이제 극한 보내시면 끝입니다. 앞에 얘 뭐로 갈까요? 앞에 마이너스 3 곱하기 이쪽 부분이 뭐로 가요? 여기까지? 뭐로 가요? F 프라임에 2로 갑니다. 그렇죠? F 프라임 2로 수렴. 그 다음 뒤쪽은 F 프라임에 2로 갑니다. F 프라임 2로 수렴.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의 F 프라임에 2로 수렴. 됐어? 됐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더 빠른 거 보여줄게. 더 빠른 거. 자, 더 빠른 건 뭐냐면, 자, 너네 그 이제 이해할 필요는 있어. 지금 이 작업이 뭐 하는 거냐면, 봐봐. 이게 무슨 작업이냐면, F가 있잖아? F가 있잖아? 자, 여기가 2야. 오케이? 그리고 H는 증분이야. 무슨 얘기냐면, 요만큼을 3H라고 두면 여기 X좌표가 2 플러스 3H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 극한을 구하는 것은 H를 빵으로 이제 보낸다라고 하는 건 이 점을 어디로 가까이 붙이는 행동이야? 2로 가까이 붙이는 행동이야. 왜냐면 이 증분이 0으로 가는 거니까. 그치? 이해됐어? 지금 극한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 극한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점이 이 고정된 점으로 가까이 가면서 순간 변화를 보자는 거예요. 됐죠? 근데 밑에 거를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평균 변화율 모양을 이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어떻게 하냐면 자, 오른쪽에다 할게. 이거를 조금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은 이 식 자체를 평균 변화율 모양으로 만드는 거야. 됐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네모, 세모. 너가 필요한 건 뭘까? 네모 빼기 세모가 필요한 거야. 됐니? 그러면 뭘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여기 2-3H, 여기 2 플러스 H 넣으시면 돼요. 맞지? 그럼 실질적으로 너가 밑에 계산은 몇 H를 곱한 걸까요? 2-3H 빼기 2 빼기 H니까 얘는 날라가고 실제로는 마이너스 4를 갖다 곱한 거다. 그치? 상쇄. 괜찮을까? 또는 앞에 아까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지? 이렇게 여기를 먼저 설정한 다음에 그걸 상쇄할 수 있는 상수만 곱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밑에 평균 변화를 막 만들었지? 근데 밑에 거 계산하니까 뭐 나왔냐면 마이너스 4H 나왔잖아. 근데 원래는 H잖아. 이렇게 하시면 끝이 됐죠. 괜찮아? 그럼 얘는 뜻이 뭐냐면 아까는 얘가 고정된 상태에서 얘를 점점 가까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분계수를 딱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작업은 뭐냐면 이 작업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이 작업은 뭐냐면 이 작업은 애초에 2가 여기 있는데 얘는 어디 있죠? 빼기 3H니까 뒤쪽에 있어요. 여기가 2 빼기 3H야. 그 다음에 여기는 2 플러스 H야. 이쪽이 2 플러스 H예요. 그럼 얘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아까는 이 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얘만 가까이 붙였는데 얘는 지금 H가 0으로 갈 때 얘네 두 개가 이 점으로 가까이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 평균 변화율이 원래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H를 점점 가까이 2로 붙이는 거예요. H가 0으로 갈 때 얘는 1로 달라붙고 얘는 1로 달라붙는데 속도가 조금 다른 거지. 얘는 3H고 얘는 H니까. 그치? 근데 어쨌거나 가까이 둘 다 달라붙으면서 이해되지? 이게 가까이 달라붙으면서 이제 그 평균 변화율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중국에는 두 점이 여기서 만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상황은 조금 다른데 계산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치? 의미를 계속 설명드리고 있어요 지금. 됐을까? 어쨌거나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그냥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그냥 뭐로 가는 거야? H0으로 보낼 때 이거 자체가 여기 이 부분 자체가 F'의 2고 바로 수렴한다고 이제 종결 내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계산 결과는 똑같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는 문제 풀 땐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는. 근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가 이제 푸는 게 맞고, 오케이? 이렇게 풀어도 의미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됐죠? 넘길게. 근데 저기에 지금 저 두 개 다 2가 들어있으니까 정석적인 풀이로 갈 때 2를 빼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저 수가 달라서 안 나와. 어디로 모양을 맞춰서 극한식을 주기 때문에 항상 똑같이 줍니다.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4번. 3번인가요? 자, 세 번째. 세 번째를 이제 문제 나오면 너네들 잘 못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더하고 빼고 상쇄를 시작이야. 자, 이게 세 번째는 그 극한식이 있고요. H0 가는데 위에 여기 식이 좀 독특해. 이걸 잘 봐놔. 알겠지? 빼기 X의 F2 이렇게 가죠. 여기는 X-2예요. 자, 얘는 그 이제 기계적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얘는 그냥 보자마자 좀 복잡하네. 그런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식의 형태를 적절하게 그냥 이제 평균면할 모양이 만들어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묶이면서 평균면할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정해져 있어.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분자 쪽에서 이제 작업을 어떻게 하냐. 적절하게 필요한 거는 이제 사실 이쪽이 필요해. 얘가 지금 적절하게 빼지고 적절하게 더해지면 되는데 일단은 2니까 F2를 이제 더하고 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앞에는 2로 좀 묶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F2 플러스 F2 이렇게 해볼게요. EFE가 필요하네. 자, 이렇게 2의 F2 플러스 2의 F2 이렇게 하는 거, 그치? 상쇄.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거는 빼기 X의 F2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하고 한분리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쪼갤 때 이렇게 한 방 쪼개고 이렇게 한 방 쪼개시면 돼요. 사이좋게. 자, 한분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는 어떻게 계산되냐? H0으로 갔는데 자, 얘는 2로 앞으로 묶어. 알겠지? 2로 앞으로 묶어내. 그리고 fx 이제 빼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로 묶어내시고 fx 마이너스 f2로 가요. x 마이너스 2예요. 평균변화입니다. 그치?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 뒤쪽은 이제 따로 처리하시면 돼요. 플러스 얘는 f2로 묶어내세요. 그죠? f2로 묶어내시면 f2에 2-x야. 2-x고 그 다음에 x-2죠. 얘는 약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1로 일단 약분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제 수렴값 얼마입니까? 앞에 거 수렴은 이 평균 변화율 이 부분은 이게 h가 0으로 가는 게 아니죠? x가 2로 간다. 맞지? 거기 고쳐놔. 못해요. h가 0으로 갈 때가 아니라 x가 2로 갈 때야. 그렇지? 여기가 x가 2로 갈 때입니다. 그렇죠? 이게 맞아요. x가 2로 갈 때. 그 다음에 여기도 x가 2로 갈 때.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럼 앞에 상수는 그냥 곱해주시면 되고 앞에 거는 f'의 2로 수렴이고 뒤에 거는 얘가 빠져나가면서 마이너스 1로 가는 거니까 빼기 f2가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더 계산 안 되지? 조건 없습니다. 정리 여기까지 할게. 그 대표적인 사례 3개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 3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세 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여기서 조금 이제 응용되는 케이스는 약간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살짝 응용되는 거는 이제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리미트 이제 x 제곱의 fx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쉬운 걸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f의 자 x 제곱 빼기 f1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가
뭐 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x는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 1로 가요. 그럼 꼴 파악하시면 이건 마이너스 이거 0분의 0꼴이거든. 이거 0으로 가고 이거 0으로 가죠. 맞아요. 그리고 얘가 사실은 이제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자 어려운 거 아니야. 기준은 항상 똑같아. 너가 필요한 건 평균 변화의 모양이야. 그걸 극한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너는 평균 변화의 모양이 필요한 거죠. 그럼 분모를 뭐로 하시면 돼요? 그렇지. x제곱 마이너스 1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그죠? 그리고 자 어떻게 하냐? 얘가 밀려난 거야.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지? 그럼 너가 얘를 분모에다 곱했으니까 상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요. 마이너스죠. 됐죠? 여기까지 됐나? 그럼 여기는 평균 변화를 맞춰줬으니까 극한 보내시면 뭐로 수렴합니까? f 프라임의 1로 수렴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인수분해. 앞에 게 x 플러스 1에 자 x 마이너스 1이니까 얘 나가죠. 그죠? 그리고 x를 여전히 마이너스 1로 보내니까요. 얘 뭐로 수렴? 마이너스 2로 수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왜 f 프라임 1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근데 x 여기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네. f 프라임 1로 수렴이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 방법인데. 뭐가 이상한 거? 잠깐만. 뭔 말하는지 알았어. 여기를 빼기로 바꿔. 그리고 요 플러스로 바꿔. 이렇게 바꾸세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여기를 빼기 1로 바꾸고 극한을 1로 바꿔. 이게 맞아. 그럼 날릴 때 이게 날아가는 거라서 여기가 이제 이게 살아남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1로 보내시면 여기가 2로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 계산 똑같고. 그렇죠? 이렇게 바꾸세요. 이러면 안 이상하죠? 됐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공식처럼 뭔가 외우는 건 없어. 외우기보다는 그냥 그 식 맞춰서 그냥 평균 변화를 그냥 만든다.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극한을 보내야 되니까 이제 평균 변화율을 극한을 보내야 되니까 평균 변화율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x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이제 극한 처리 이게 미분계수 처리 어떻게 하냐 이제 이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x분의 1을 줄 거야. 이 극한식은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극한식은 분명히 x분의 1 같은 걸 포함하게끔 줄 겁니다. 왜냐하면 x가 무한대로 가야지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알겠지? 이렇게 0으로 가기 때문에 극한식 포함한 거는 자 저렇게 좀 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치환 갖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이 부분을 자 t로 치환하면 t가 0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극한이 바뀌는 거지. 밑에 예제 보시면 자 x가 자 리미트 일단은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으로 가고 있고 앞에 2x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2 플러스 자 x분의 1 이렇게 돼 있고요. 빼기 f2의 극한 거 이건데 접선의 기울기가 3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해석도 중요하지 이거. 자 이거에서의 자 접선 기울기가 3이다라는 뜻은 플러스 x분의 1에도 f 이것도 시선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 2,f2에서 접선 기울기가 3이라는 얘기는 f 프라임의 2, x는 2에서의 접선이 이제 기울기가 3이다라는 뜻이라서 미분계수가 3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이 되어야지.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마지막에 극한계산하니까 이런 타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기에다가 저 조건을 대입해서 계산하라는 거지, 그죠? 이것도 좀 해볼게. 이게 지금 x가 무한대로 가고는 있지만 이제 x분의 1을 자 t로 갖다가 치환하면
자 x는 t분의 1로 처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는 0으로 갑니다. 그렇죠? 극한이 바뀌어요. 그러면 바뀐 식을 갖다 적어드리면요 t가 0으로 가는 상황인데 자 얘가 어떻게 될까? x가 t분의 1로 가면서 t분의 2로 바뀌고 맞지? 앞에는 t분의 2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안쪽 보시면 이 안쪽은 자 f의 자 2 플러스 t 빼기 f2로 바뀌면서 자 이렇게가 평균 변화율이야. 보이시죠? t분의 2 플러스 t 여기 2 이렇게 있죠? 뭐로 갈까? 극한이 f 프라임에 이건 2로 가는 게 맞아. 됐지? 됐죠? 그 다음에 앞에 2 곱해져 있는 거는 곱하기 2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가 1로 실험하는 거지. 됐지? 근데 지금 이 조건 때문에 얘 대신에 뭘 쓰면 돼요? 그렇지. 여기 대신에 3 갖다 집어넣으면 정답이 6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계산 패턴이 나옵니다. 정리됐지? T가 0되는 거는 네, H의 역할이야. H 역할. H의 역할을 지금 T가 하고 있는 거다. H가 증분이야. 이쪽이 증분이야. 변화량 약간. 됐죠? 이 정도면 사실 이 페이지에 있는 극한 네 문제 정도면은 사실 거의 라센 정도에 있는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벗어나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쪽 노트 3번에 1번, 2번, 3번 정리된 거는 밑에 얘 1번, 2번, 3번과 대응됩니다. 오케이? 설명 그냥 문자로 적어 놓은 건데 공식처럼 암기하기보다는 그냥 과정을 이해하고 평균 변화율 모양을 만드는 작업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냥 이거 외워서 수학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넘어. 자, 넘어가니까 미분 가능성까지 연속 얘기 나오는데 이거 중요한 얘기 너무 많이 나와 초반에. 일단 연속성도 사실 극한 단원에서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미분 가능성이랑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이라는 건 이제 설명을 충분히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덧댈게. 일단 첫 번째, 자 그 텍스트를 좀 읽어볼게. 함수 y는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그죠?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로 해석할 수 있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의 존재성이 미분 가능성을 대체하는 거죠, 맞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 자, 유도 과정입니다. 유도 과정. 자, 유도 과정인데 내가 뭘 갖다 보여줄 거냐면, 자, 함수 f가 자, 미분 가능이면 바로 연속 보장. 오케이? 미분 가능이면 바로 연속 보장이야. 근데 이거 이제 유도 과정이야. 자, 일단 첫 번째 미분 가능하니까 이거는 자, 뭐가 존재? 미분 계수가 존재. 다른 말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존재. 오케이? 자,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자, 존재한다. 뭐 해석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나는 뭘 보여야 되냐면 극한이 존재하니까 일단은 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쓸게요. 이 h를 0으로 가는 극한을 쓰는 게 아니라 자, x가 a로 갈 때 fx 마이너스 fa 이 평균 변화를 모양상 사용하겠습니다. 이거요. 이게 지금 알파로 존재한다. 오케이? 이게 존재.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데 극한의 일단 상황이 분모가 0으로 가. 배웠던 거 써먹잖아. 부정형에 대한 이해. 오케이? 이거야.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이 존재해. 분자가 뭐로 갈 수밖에 없다? 얘가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얘가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fx 마이너스 fa 값이 0으로 수렴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지? 그럼 얘는 뭘 주냐면 보세요. 얘는 상수예요. 이해되시죠? 얘는 수렴이에요. 0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얘가 수렴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렴 빼기 수렴이 결과가 수렴이니까요. 오케이? 얘가 발산할 수가 없죠. 발산 마이너스 수렴은 무조건 발산이에요. 그죠? 따라서 얘가 수렴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뭐로 수렴해야 돼? FA로 수렴해야지. 얘가 FA로 수렴해야지만 결과가 0 수렴 나옵니다. 따라서 결론이 리미트 자 x가 a로 갈 때 fx가
F 자 A가 된다고. 이거 뭐였어? 연속성. 오케이.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같다. 연속성. 자 F는 X는 자 A에서 연속. 이 말뜻은 뭘 주냐면 시작이 뭐였냐면 시작이 뭐였죠? 시작이 F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이 시작이었어. 결론이 연속이거든요. 증명. 그렇죠? 그래서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는 분자 쪽이 영수렴이기 때문에 fx가 a로 갈 때 fa로 수렴해야 된다. 이게 보장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무조건 뭐가 보장돼? 연속 보장. 그러니까 a에서 미분 가능이면 그냥 연속도 되는 거다. 확실하게 보장 가능합니다. 이해되실까? 괜찮지? 끝이야.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정리로서 이제 무조건 암기 됐지?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됐죠? 미분 가능이면 연속 보장.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 그치? 이거에 대해 이게 주제야. 이 단어는 첫 번째는 자 이거 기억. 미분 가능이면 연속 보장입니다. 됐죠? 자 다음 걸로 넘어가자. 거기 밑에 노트 볼게요. 자 미분 가능성의 명제를 이제 대우 명제를 갖다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다. 그래서 두 개를 세트로 알아놔. 얘랑 이것의 대우. 그러니까 이제 이거 대우 취하면 어떻게 되죠? 결론이 아니면 오케이? 결론이 아니면 가정이 아니야. 맞지? 자 불연속이면 F가 X는 A에서 불연속이면 연속이 아니면 뭐가 바로 깨져? 미분 불가능. 확실하게 자 F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확실하게 이것도 보장된 명제입니다. 됐죠? 참이에요. 불연속이면 미분 가능성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무조건 안 돼. 무조건 무조건 미분 불가능입니다. 됐죠? 괜찮죠? 일단 요거 이렇게 두 개 같이 알아놓으시는 거야. 그냥 명제. 오케이? 자 1번까지는 됐어. 체크. 자 2번의 내용은 역성립하지 않는다야. 무슨 얘기냐면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 보장되는데 연속이면 미분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됐죠? 역성립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게. 근데 얘는 왜 여기 깨지냐면 반례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저 대표적인 반례로서 사실 너네들이 학습해야 되는 거는 절대값 x고 자 성립 안 한다. 근데 그것의 반례로 대표적인 반례로 절대값 x 함수를 갖다 기억해라. 거기 밑에 제가 얘 넣어놨어요. 얘 7번이거든요. 그냥 같이 봐. 자 fx가 자 반례야 반례. 절대값 x 됐지? 이게 반례가 돼. 이 함수는 연속 함수지만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불가능하냐면 미분 가능성은 일단 뭐로 구해야 돼? 미분계수의 존재성으로 구할 수밖에 없어. 지금 확인은 그지?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존재성은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럼 미분계수는 뭔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야, 그지? 그럼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뭐가 깨졌다는 소리죠? 좌우가 깨졌다는 거야 지금. 오케이? 됐어? 거 밑에 어떡해 표정들이 다 안 좋아.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외계어가 막 쏟아져. 야 그러면은 자 한 장 넘겨봐. 이거부터 확인하고 오자. 한 장 이렇게 넘기면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나오죠? 미분계수의 좌극한이 좌미분계수야. 오케이? 미분계수의 우극한이 우미분계수야. 됐니? 됐어? 그냥 받아들이면 돼. 알겠지? 그러면 잡아.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는 다시 돌아와요. 기본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다라는 거지. 자 그럼 미분 가능성을 응용해요. 자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는 자 얘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뜻이야. 오케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리미트 h 0으로 갈 때요. 자, 이
이것에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존재한다는 거는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어쨌든 극한이 수렴한다.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는 좌우가 같다는 뜻이야. 그지? 됐어? 그러니까 0으로 H를 0으로 이제 가는 건데 0의 좌극한하고 0의 우극한으로 보냈을 때 이 식을요 평균 변화를 보냈을 때 이 극한값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0의 좌극한일 때를 이제 좌미분계수, 0의 우극한일 때를 우미분계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 봐. 그래프적으로 해석할 때는 좌미, 우미는 내가 여기서의 접선을 갖다 구하는 건데 보세요. 아까 했던 게 우미분계수겠지? 왜? 오른쪽에서 딱 점 잡고 이 극한을 오른쪽 방향에서 줄이면서 미분계수 이렇게 확인한 거죠. 오케이? 이게 우미분계수. 좌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보다 왼쪽에서 점을 잡은 다음에 이 점을 가까이 이렇게 보내면서 이쪽 방향으로 접선 체크하는 게 좌미입니다. 됐죠? 이쪽 방향으로 접선 체크하는 것이 좌미. 그래서 얘가 좌미분계수가 되고요. 얘가 우미분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개수가 같다라는 거는 기울기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치?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는 이 점에서 접선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내용 이해될까? 사실 좌미, 우미는 좀 중요하진 않아. 근데 중요하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극한의 정의를 따라가기 때문에요. 얘요. 좌랑 우랑 같아야 된다는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야. 그치? 그리고 그것의 기하적인 뜻은 오른쪽에서 접근시켰을 때 접선과 왼쪽에서 접근시켰을 때 접선이 기울기가 똑같아야지만 극한은 유일하게 존재하죠. 유일한 접선이 존재하게 된다. 그럴 때 미분 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됐죠? 됐죠? 이해됐어? 그럼 다시 돌아와봐. 우리 뭘 따져야 되는 거죠? 졸지 마. 졸지 마.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시네. 자, 첫 번째. 저거 연속이야, 0에서? 네. 확실하게 연속. 그럼 연속성은 확인을 어떻게 하면 돼? 사실 확인은 이렇게 하는 건데 할 필요 없지. 왜?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 그치? 이거잖아. 맞죠?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일단 연속. 됐죠? 연속 확정. 오케이? 극한 뭐로 봐요? 우극한 0, 좌극한 0, 함수값 0, 좌우 합이 같으니까 연속. 빨리빨리 따지는 거야. 됐니? 연속 확정이죠? 그렇지만 미분은 불가능해. 자, 그럼 직관부터 설명할게요.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거. 근데 이거는 접선이 뭐지? 여기 지나는 접선 뭐죠? 이거야? 애매하죠? 맞아? 이게 뾰족한 부분에서의 접선을 생각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이게 난해해요. 왜? 우리가 접선을 생각할 때는 스치듯이 한 점에서 만나면서 이제 지나가는 이제 선이라고 배웠는데 이게 이상하잖아. 그게 뭐야? 너무만. 일단 자, 첫 번째 수학에서는 보통 이런 거 따지죠. 자,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것과 유한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뭐가 깨지는 상황이냐면 유일성이 깨져. 유니크가 깨지는 거야. 유니크. 오케이? 그 미분계수는 극한이잖아요. 극한이 존재하면 극한값은 유일하게 존재해야 돼. 근데 뭐가 깨지는 상황이죠? 이런 뾰족한 이런 점들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너무나도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접선이라고 하는 건 극점이 하나인 건데 그런 선이 유일하게 하나로 이제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런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극한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할 수 없는 거지. 접선을 생각할 수 없는 거지. 이해되지? 접선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 이거야. 개념 정확하게 봐. 접선을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이 아니야. 다시 아까 내가 얘기했어. 미분 계수랑 접선의 존재성이라는 관계가 없어. 무조건 뭐로 해석해야 돼? 기울기. 그렇지. 기울기를 유일하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하는 게 맞아. 오케이? 그러면 그거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볼게요.
아까 1차 함수 했었다. 1차 함수는 평균 배달률이 무조건 기울기. 오케이? 그럼 오른쪽은 기울기가 얼마짜리? 왼쪽은 기울기가 얼마짜리? 마이너스 그럼 오른쪽은 기울기를 계속 극한 보내면 무조건 뭐 나와요? 1. 무조건 1이야. 됐지?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 1이에요.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 1이에요. 계속 1이에요. 그러면 좌미 오른쪽으로 접근시켰을 때 이 순간 여기 딱 원점 도착하기 이전에 그 찰나 접선이 기울기가 얼마? 1. 좌미는 1입니다. 알겠죠? 일단 직관적으로 가는 거야. 자, 좌미는 일단 왼쪽 우미예요. 오른쪽에서 접근시키면서 접선 기울기 생각했을 때 접선 기울기가 1 나와. 그지? 왼쪽은 뭐가 나올까? 마이너스 그렇지. 왼쪽은 좌미가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얘랑 달라요. 그죠? 유일하지 않습니다. 좌미랑 우미랑 다르면 미분 가능성 바로 깨지는 거지. 그지? 자, 극한 계산은 이렇게 간다. 자, 리미트 H 사용할게. 자, 0으로 보내는 건데, 자, 증분이라고 했어요. H는. 그러니까 얘는 증분을 0으로 보내는 건데 0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냐 0의 왼쪽에서 접근하냐의 차이예요. 알겠지? 그래서 자, 첫 번째 좌미부터 갈게. 좌미는 이걸 y는 fx라고 놓을 건데요. 자, 이렇게 가는 거죠. fx는 자, 두 개로 나눠줘야 돼. 사실은 절대값 x잖아. 그죠? 근데 얘는 뭐로 나눠져? x, 마이너스 x, 그지? 근데 그걸 결정하는 것은 x가 0 이상, x가 0 이상. 맞죠? 그러면 좌용, 우용 함수가 달라지는 거지. 얘가 오른쪽 함수, 우 미분 계수용입니다. 그죠? 얘가 우고요. 얘가 좌요. 됐죠? 그러니까 극한 체크하실 때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보세요. f에 자 a 플러스 자 0에서 극한 0에서 이제 미분 불가능이죠. x는 0에서 미분인데 자 0에서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0에 관심 있죠. 여기 0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죠? 0 플러스 h 이렇게 빼기 f0 h분의 됐죠? 또는 좀 평균 변화를 느낌으로 갈게. h 표현이 조금 어려우면 저 리미트 x를 0으로 갈 때 fx 마이너스 f0 두 가지 모양 다 사용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가 자 일단 왼쪽부터 갑니다. 좌미분 계수부터 뭐로 수렴한다? 일단 f0은 0이지. 오케이 날려 0 그냥 0이지 날려 됐지? 그러면 x분의 fx를 너가 지금 0 좌극한을 보내야 되는데 fx는 무슨 함수 사용해요? 왼쪽 함수 사용 그지? 그러니까 리미트 자 이거는 함수 선택용이라고 했어. 이거는 함수를 선택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그지? 좌니까 왼쪽 함수를 갖다 선택한다. 그 뒤로는 그냥 0 극한 생각하면 돼 그지? 그럼 fx가 뭐로 결정돼요? 마이너스 x로 결정되는 거고 야 고치지? 뭐로 수렴해? 좌미가 마일이야. 됐죠? 직관적으로 이제 그래프에서도 계산식에서도 명백하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은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우극한을 보내면 이 상황이 뭐로 바뀌어요? 이 함수가 뭐로 바뀌어요? x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x분의 x를 극한 보내니까 뭐 나와? 1 나오는 거야. 됐지? 됐습니까? 깨졌어요. 좌미랑 우미랑 달라서 미분 극한. 됐지? 내용 이해했니? 오른쪽에서 접근시키면서 접선 기울기 생각할 때는 1, 왼쪽은 마1. 이게 같아야 미분 가능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이 곡선에서 접선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접선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근시켰을 때 이게 사실 우미야. 그러니까 방향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접근 이렇게 시켰을 때 이렇게 가는 거. 그지? 이 기울기가 같으면 공통 접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접선. 약간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이해하게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돼요? 다르면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이게 달랐다라는 건 이거거든. 사실 봐봐. 이게 곡선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매끄럽게 부드럽게 지나가는 곡선처럼 보이지만 이 점에서 좌미랑 우미랑 계산했을 때 접선 기울기가 얘는 이렇게 가는데 얘는 살짝 꺾여서 이제 이렇게 간다라고 치면 얘가 기울기가 다르거든요. 이 뜻은 여기가 부드럽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 부드럽지 않다는 뜻은 살짝 꺾여 있다는 소리야. 가다가
살짝 꺾여서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뜻이야. 이러면 이제 기울기가 다르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직관적으로 이해해야 돼. 그죠? 넘길게. 아, 결론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됐지? 됐어? 그거 그냥 보여주는 관례가 대표적인 관례가 이거야. 근데 또 거기다 써놨어. 내가 이거 강조를 하니까 애들이 또 어떻게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냐면 야 절대값 들어가면은 미분 안 돼. 결론 이거거든? 얘가 뾰족하지. 읽어봐. 뾰족. 웃겨? 수학에서 사용하는 그 정규 용어입니다. 뾰족. 뾰족점. 진짜예요? 진짜예요.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장난이에요. 아니요. 다시 읽어봐. 뾰족점. 레알이 진짜 사용하는 용어야. 이거 다른- 검색할 거예요 이거. 검색해봐. 진짜 용어야. 뾰족점입니다. 자, 뾰족점에서는 미분 불가능. 이름 되게 귀엽다. 다른 말로 천점. 옛날에는 천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게 한자야. 천점이 한자라서 뾰족할 점자예요. 뾰족점. 됐죠? 저 관련해서 막 학술 같은 거 발표할 때도 뾰족점이라는데요. 그냥 기억해. 뾰족점에서는 미분 불가능. 무조건. 됐지? 그럼 뭐 이렇게 나중에 이런 거 그래프 분석해서 발표할 때 여기 뾰족점이라서 어. 미분이 안 된다고 진짜 해요.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교과서에도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거. 됐지? 넘어갈게. 근데 여기가 뾰족점인데 오늘 뭐 설명하다 이렇게 됐죠? 뾰족점이요. 되게 잘 됐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 선생님 절대값 나 알겠어. 그래프가 있으면 절대값이라는 원리 자체가 절대값을 씌우면 접어서 올리잖아요. 접어서 올리는 것 자체가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이 접혀져서 올라가면서 부드러웠던 게 어떻게 바뀌어? 뾰족해져. 레알임 진짜 뾰족점 맞아. 장난하는 거 아니야 진짜로. 접혀져서 올라가면서 뭐가 발생하냐면 뾰족점이 발생해. 그지? 뾰족점이 발생해. 첨점 발생 맞죠? 그러니까 절대값은 무조건 그냥 미분 불가능 되네 라고 종교를 내버려. 수학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x 세제곱 그래프처럼 이렇게 생각을 절대값 했는데 매끄러질 수 있어요. 아니요 x 세제곱은 부드러운 이제 미분 가능 함수예요.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절대값을 아까 때렸을 그래프 때 이렇게 그려졌죠? 맞아요? 여기 원점에서 미분 가능이에요. 어떻게 접선 그려지냐면 뚫죠. 아까 했잖아. 뚫면 접선. 이렇게 하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네. 자꾸 올라가도 매끄러워. 얘는 절대값 세제곱 말하는 거야? 아니, 얘 말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얘 여기서 미분 가능. 됐어? 말을 좀 뭔데? 왜? 지금 설명할 거 많은데 왜? 아니 그러니까 쟤처럼 어. 이렇게 생겨서 절대값을 접어 올려도 그게 아주 매끄러운 애들이 있어요. 네, 지금 여기 설명했잖아요. 얘라고요. 죄송해요. 접근해서 올라가면은 이렇게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생기는데 얘는 여기서 부드러워지는 거야. 알겠죠? 됐어요? 근데 이거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 사실. 다시 자 거기 계속 읽어보자. 우리 같이 읽어보자.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게 얘 7번이고요. 얘 7번에 이거 화살표 부분 같이 읽어볼게. 봐봐. 절대값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됐죠? 거기 밑에 줄 읽어. 제발 읽어. 거기 아래줄 읽어봐. 절대값이 들어간다고 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제발. 알겠지? 오 이펙트. 이거야. 됐어? 다시. 절대값이 들어간다고 다 미분 불가능인 건 아니야. 거기에 대한 사례가 얘 8번입니다. 됐죠? 거기에 대한 사례가 얘 제 8번입니다. 자, 얘 8번 볼게요. 얘 8번 보시면 fx가 좀 독특해. 봐. fx가 독특한 게 x의 절대값이 있어. 이게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원칙적으로 나눈다라고 치면 당연히 x 곱하기 x라서 x 제곱이 나올 수 있고 x 곱하기 마이너스 x라서 마이너스 x 제곱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나눠주는 요소는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달라져. 됐지? 그럼 얘는 뭐냐면 봐봐. 이런 거. 원래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원점에서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건 x제곱이고 마이너스 x제곱은 뭐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럼 잘 봐. 얘가 마이너스 x제곱이고 위에 게 x제곱인데 정의역에 따라서 함수를 선택하는 방법이 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x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x제곱을 따라가. 이렇게. x가 음수인 구간에서는 이걸 따라가. 오케이? 그럼 우린 뭘 갖다 확인하면 되냐면 오른쪽에서 0에서의 접선 길이가 왼쪽에서 이렇게 접근할 때 접선 길이가 이렇게 접근할 때 접선 길이가 같은지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걸 계산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직관적으로는 이거 접선 뭐야, 얘들아? 너네 그거 이미 다 했어. 판별식 공부할 때 다 했어. 원점에서 접하는 경우는 x축 자체가 접선이니까 길이가 얼마일까요? 이거 길이가 얼마일까요? 접선은 무조건 0이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접선이 0이야. 그지? 근데 오른쪽도 0이고 왼쪽도 0이야.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구체적으로 계산은 이렇게 갑니다. 자, 좌극한 계산하고 우극한 계산할 거야. 됐지? 자, 여기 계산 좀 해볼게. 여기. 저도 다 저한테. 착한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 거야. 쌤도 안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자, 왼쪽부터 볼게요. 좌극한. 좌극한은 얘가 이제 오른쪽이고 얘가 왼쪽 함수죠. 얘가 좌극한, 얘가 우극한이에요. 됐죠? 그러면 왼쪽은 이제 극한 계산이 이렇게 될 거예요. fx가 x제곱이니까 자, 봐. 평균 변화율을 갖다가 이제 구해요. x 마이너스 x0 x 마이너스 0. 됐죠? 이거의 극한을 갖다가 취하는 거고 x를 0으로 갈 때 극한인데 좌극한이라서 왼쪽 보내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함수 선택이 자, 둘 다 원점 지나니까 얘 날리고 얘 날리는 거야. 됐지? 그럼 얘가 뭐 어떤 걸로 사용돼야 돼요? 0보다 작은 쪽에서 얘로 사용돼야 되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얘는 x가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x를 극한으로 되는 것과 같고요. 0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좌미분계수가 0이야 지금. 그러니까 왼쪽에서 접근할 때 이 0이라는 점을 고정시키고, 오케이? 여기를 지금 x, fx라고 잡은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극한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두 점의 기울기 그리고 얘를 0으로 접근시키면서 기울기를 따졌을 때 마지막에 접근하는 그 기울기가 이제 0이 된다. 됐지? 두 번째, 우극한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계산할게. 밑에 그냥 x고 위에가 얘가 선택되는 거죠. 우극한은. 그치? 그래서 x제곱을 자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는 거니까 얘도 빵 된다. 좌미 우미가 같다. 얘는 미분 가능입니다. 됐죠? 미분 계수가 유일하게 0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좌미 우미 같으니까 미분 가능이. 0에서 접선이 존재하고요. 실제로 접선은 x축이 접선입니다. 됐죠? 아까 x 세제곱 사례도 똑같아. x 세제곱 사례도 y는 fx 사례도 여기에 절대값을 치더라도 얘는 0에서 미분 가능해요. 오케이? 비슷하게 좀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넘길게.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할게. 정리를 좀 하자면 결국 미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까지 뭐 했냐면 자, 봐. 첫 번째. 자, 3개 배웠어. 자,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 보장돼. 그치? 그러나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한지는 몰라. 그러니까 역은 성립하지 않아. 그리고 대우명대 성립하죠? 대우명대 성립하니까 연속이 아니면 바로 미분 확정. 됐지? 그리고 연속인데도 미분인 경우가 있어요. 그죠? 연속이지만 미분인 경우가 있어. 그치? 그래서 미분 불가능의 종류는 두 가지야. 다시 미분 불가능의 종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애초에 불연속이 나면 그 점에서 미분. 불연속점이 미분 불가능한 점이에요. 첫 번째 종류. 두 번째 종류는 연속이 되긴 하는데 천점, 뾰족점. 그렇죠? 두 종류입니다. 따라서 자, 첫 번째 연속 깨지면 불연속이 되면 미분 불가능. 이런 종류. 그리고 이것도 돼요.
이런 거 다 됩니다. 일단 불연속 나면 무조건 미불이야. 됐지? 두 번째 이런 뾰족점들. 됐지? 두 종류입니다. 선생님, 저기 둘 다 미분이 아니라 미분 불가능. 미분. 아, 헷갈리잖아요. 미 아, 진짜. 됐니? 뭐 넘어갈게요. 미분 불가능 점은 두 종류. 기억해. 이미지로 기억해. 불연속점 첫 번째, 두 번째 첨점. 됐죠? 두 종류. 그럼 자 이거만 좀 확인하자. 자, 다음 장 넘기면요. 거기 루트 7번에 별표 하나 쳐. 자, 미분 불가능한 거는 딱 요 세 그림을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자극한 우극함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제 연속이 아니죠. 불연속이죠. 그래서 바로 미분 불가능. 이렇게 끝. 뭐라고요? 어우. 되게 버터로 숨이 나온다. 다시. 불연속이면 그냥 미분 불가능. 됐지?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 됐죠?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은 불연속점에서 그냥 미분 불가능이 나는 거야. 그치? 연속함수. 실수 전체에서 연속함수. 그렇지만 뾰족점, 첨점. 됐죠? 미분 불가능. 됐죠? 두 종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는 이제 여기서 뭐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으나 함수가 부드럽게 연결되는 거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에서 접선 생각하면은 이제 이 접선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아니라니까. 애초에 불연속점에서는 미분 불가능이야 무조건. 대체? 그러니까 접선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불연속점에서는. 됐죠? 불연속 나면 그냥 미분 불가능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연속이지만 첨점 같은 데서는 미분이 안 됩니다. 됐지? 두 가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첨점은 무조건 좌미, 우미가 이제 풀어지는 거지. 좌미랑 우미가 첨점에서는 무조건 풀어줍니다. 됐죠? 무조건 안 돼요. 거기 자 화살표 결론이야. 내가 화살표에 적어놨어. 자, 미분 가능 함수는 끊어지거나 뾰족하지 않은 매끄러운 연속 함수다. 매끄럽다. 스무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수학에서 돼요. 수학에서 스무스하게 적어주실 필요 없어요. 스무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매끄러운 뜻을 모르진 않거든요. 넘어갈게. 알겠지? 부드럽게 연결되고 스무스한. 스무스 펑션이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 다 웃어요. 진짜 있는 용어. 수학에서 진짜 있는 용어야. 그렇지? 무한번 미분 가능한 약간 그런 건데. 넘어갈게. 얘 두 번 볼게요. 두 번. 자, 거기 지금 그래프 관찰 좀 해보자. 일단 불연속점들 보여? 보이죠? 네. 그냥 이제 자세하게는 안 그리고 그냥 대충 그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훅 꺼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첫 번째 미분 불가능한 점 찾을 거야. 첫 번째는 자, 미분 불가능한 점 찾을게요. 그래프가 이게 끝인가? 여기 지금 그렇지. 첫 번째 미분 불가능한 점은 일단 불연속점들 여기, 여기 됐죠. 됐습니까? 양 끝점은 고려 안 해요. 어디서 따지는 거니까? 열린 구간에서 따지는 거니까.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뾰족점 여기 됐죠? 세 군데 있습니다. 끝이에요. 쉽지? 넘길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좀 하자. 사실은 이것도 좀 알려줄게. 사실은 그러니까 접선의 일단 직관성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두
두 점을 연결하는 이제 그거잖아요. 그 접선의 직관은 이렇게 갖는 게 좋아. 두 점을 연결한 것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었어. 근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은 두 점을 아주 가까이 만나게 함으로써 그 순간의 기울기가 얼마냐를 따지는 거야. 그지? 그럼 대충 여기 있고 아주 조그맣게 가까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접선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근데 저 불연속점에서 왜 그게 안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기서 이런 거 왜 안 되는 거냐면, 첫 번째로 왼쪽 같은, 그러니까 오른쪽 같은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왼쪽은 봐봐, 오른쪽으로 접근할 때니까 당연히 이 점이 고정되는 거고, 오른쪽에서 점을 가까이, 여기서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충 이제 접선이 이 정도 그려지죠? 좌미분계수는 존재합니다. 오케이? 좌미는 존재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우미가 존재하지가 않아. 우미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뭔가 점이 찍혀 있지를 않아요. 그죠? 얘는 뭐냐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근을 좀 시켜야 되는 건데 왼쪽에 이제 붙어 있는 요 점이랑 요 점을 일단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거 이제 봐봐 기울기잖아. 두 점을 있는 기울기잖아.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랑 기울기 생각하면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지. 그래? 이미 깨지고 얘랑 이제 다르죠? 그리고 실제로 우미분계수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지금 무한대로 뻗는 부분이라서 정의가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 점과 여기서 살짝 앞에 있는 거 이게 우미분계수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 점이 고정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따질 때 어떻게 따져요? 한 점을 고정시킨 다음에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면서 접선을 따지는 게 우미분, 왼쪽에서 접근하면서 따지는 게 좌미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고정된 점이 이 빨간색 점이야. 그럼 오른쪽에서 따질 때는 왼쪽으로 이렇게 접근할 때 좌미. 근데 오른쪽은 어디서 타고 내려와야 돼? 이쪽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여기 딱 갈 때, 가까이 갈 때 함수값은 없지만 접선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순간에, 그치? 개수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거 무한대 발산이. 네. 됐지? 네. 끝. 왜 무한대예요? 쉬었다가 네. 시작할 때 한 번 더 해줄게. 네. 급하게. 아우,